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9일 아침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나스닥은 0.2% 올랐고 다우는 1%가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상승하고 다우가 하락한 이유가 각각 다른 모습인데요. 일단 다우와 하락은 이란과 미국 갈등이 다시 고조됐죠.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세 척의 선박을 공격했죠. 그로 인해서 휴전 위반이다라는 이슈가 시장에 나오면서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공습을 하면서 휴전은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나스닥이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장기전 가능성은 선을 그었죠. 그 얘기는 결국 어 협상 과정 속에서 이란이 뭔가 했을 때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하면 협상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협상력을 위해서 공습을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휴전이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일단 '생각이 그렇다.' 뭐 그런 생각이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국제 유가가 뛸 수 있고요. 지금도 한 7% 올랐죠. 국제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다시 시작되고요. 인플레이션 다시 시작되면은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전 가능성은 선을 그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FMC 의사록 공개에서 보시면 지난 FMC에서 일부 의원이 당시 금리 인상 가능성, 필요성을 요구했다고 하죠. 그래서 0.25% 금리 인상, 0.5%또 0.75%를 요구했던 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습을 해서 유가가 올라서 이게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다시 유가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FMC가 금리 동결 지난달에 금리 동결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도 장기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고, 다만 현재 마음으로는 '휴전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해석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영향으로 다우가 하락했고요. 장기적 가능성은 선을 그으면서 이 기술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합니다. 트럼프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고는 모습이 계속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가 3% 올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가 끌어올리는 거죠. 지금 반도체 보시면은 2.2% 올랐잖아요, 유일하게 반도체가. 이 엔비디아가 3% 오른 이유는,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중국 수출을 하려고 할 때마다 중국 수출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중국 정부가 자국 AI 기업에게 H200 AI 가속기 구매를 제한적 허용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하죠. 그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상승합니다.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은 상당히 좋지만 중국 실적이 없잖아요. 중국 실적이 제로예요. 중국이 뚫리는 순간 어마어마한 어 매출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계속 중국을 뚫으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미국에서 반대했다가 미국이 허락했더니 또 중국에서 반대했던 상황이잖아요. 중국 정부가 이 부분을 허락하면서 엔비디아가 뚫었죠. 특히 요 근래에 미국에서 그 데이터 센터의 임대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메타플랜도 그렇고 엔트로픽도 그렇고. 그런데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은 빠지지가 않아요. 그냥 어설픈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또 이런 데서 반응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만 엄청 빠진 그런 상황이 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또 엔비디아 외에 브로드컴도 올랐어요. 애플이 반도체 공급 계약을 확대한다고 했죠. 특히 미국산 칩 구매에 약 300억 달러 투입 예정이다,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또 오릅니다. 왜냐하면 브로드컴이 애플의 맞춤형 반도체를 생산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또 브로드컴이 생산하게 되면요, 거기에 그 삼성전자의 메모리 칩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하락은 굉장히 의외인 겁니다. 물론 뭐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뭐 공급 우려 뭐 이런 것도 다 나중 얘기거든요. 지역 산업이라든가 뭐 향후 어떤 인프라 구축 이런 거로 보면은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인제 현실적으로 공급이 지금 딸려서 메모리 가격이 뛰었는데,
공급이 늘어날 것 같은 부담감이 시장을 약간 흔드는 건가 정도 생각하지만 엔비디아 애플로도 막 끔떡을 안 해요. 얘네들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얘네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의미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말이 안 되는 거다. 엔비디아 실적을 뛰어넘은 삼성전자 실적이 가지고도 시총이 1조 달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결국 지금 하락은 뭔가 우리가 모르는, 그쵸?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볼 때 공매도라든가 아니면 뭐 저가에 매수하고자 어떤 모습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보는데 어쨌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삼성 하이닉스가 상당히 저평가된 것으로 해석을 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해석을 해 보고 있고요. 다우와 나스닥의 흐름을 보시면 다우는 이틀 연속으로 약간 눌리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신고가를 갱신했었죠. 근데 다우 오른 게 우리나라 시장에는 전혀 영향을 안 미쳤어요. 근데 나스닥은 영향을 미치죠. 나스닥을 횡보를 했는데 이 나스닥이 올라도 시장에 못 미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영향을 미치죠. 필바는 계속 내려왔었습니다. 필바는 내려왔다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요. 오랜만에 엔비디아 차트를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가 어떻게 됐을까요? 엔비디아가 사실은 먼저 내려왔네요. 먼저 내려왔다 올라오네요. 그쵸? 21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먼저 내려왔네요. 예, 우리나라보다 먼저 내려왔습니다. 먼저 내려왔고 어 그렇지만 정말 문제가 될 거라 문제가 됐던 데이터 센터 임대가 나온다 그러면 사실 욕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폭락을 더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바닥 잡고 올라오네요. 그렇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어차피 가다가 밀린 거고 삼성전자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지 않겠나 이런 해석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를 좀 보시면은 이게 해외가 나오지 않나요? 국제유가를 좀 보시면은 원 달러. 예. 국제유가를 좀 보시면 서브텍 수준이 올랐죠. 그쵸?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이란발 충돌이죠. 68불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뭐 5불 이상 올랐는데 장전 고점으로 76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8불 정도까지 10%도 올랐던 상황이죠. 저는 이제 결국 내려갈 거라고 보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원달러가 지금 시장에 화두가 또 살살 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슈는 환율인데 이 원달러가 어저께 장중한 때 1,500원을 이탈하면서 1,498원까지 밀렸었어요. 장중한 때 얼마나 빠졌냐면 약 30원 정도가 흔들리는 상황이었고요. 이게 인제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첫 번째 하락 이유가 한 두 가지, 두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제 달러가 갑자기 약세로 변해요. 달러가 약세가 변하면서 환율을 강세로 전환시켰고요. 이렇게 되면 인제 삼성전자 실적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죠. 삼성 실적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 때문에 실적이 엄청 늘은 부분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쵸? 요런 부분. 그다음에 인제 사 하이닉스가 얼마 전에 ADR을 발행했죠. 예, 발행하면서 나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근데 이 발행할 때 조달된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가지고 카펙스 투자를 한다 그러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돈이 또 유입되면서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60 일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 박스권 하단까지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요. 다만 '우상향 선봉이 없었다.'라는 거. 그 '선봉을 채우러는 또 갈 거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 가지고 시장을 뭐 어떻게 해석하기 쉽지는 않지만 환율이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쪽은 주가의 상승을 의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랬는지 일단 외국인들 수급이 약간 변화가 생겼어요. 어저께 외국인이 8,000억을 매수를 합니다. 외국인의 매수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죠. 외국인 매수. 특히 이 14거래일 만에 들어왔다는 거죠. 14거래일 8천 정도가 들어왔고요. 그 매수가 오늘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특히 오늘 위클리 만기잖아요. 위클리 만기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좀 확인해야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그 삼 하 삼성 우리나라 이 코스피 지수가 엄청나게 밀렸잖아요. 반도체하고 똑같이 움직였는데 반도체가 먼저 움직였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흐름을 좀 보셔야 되고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흐름도 봐야 되겠죠. 이 삼성전자가 오늘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똑같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코스피하고 똑같이 빠졌죠. SK 하이닉스도 똑같이 빠지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국내 시장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하는 것만큼은 사실이라는 것을 기술적 분석으로도 확인이 되는데 반도체 지수가 올라오고 엔비디아가 기지개를 폈다면
국내 하락은 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 해석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 실적과 하이닉스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세계 1위 기업들을 돌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시총도 기본적으로 따라가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해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